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 마치 미국이 정말 코너에 몰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중국은 좀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히토리를 통해서 미국을 공격한다든지 니네들이 얼마든 올리든 우리는 신경 안 써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강대강 충돌이긴 한데 뭔가 모르게 미국이 계속해서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제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 보면요, 야, 미국이 만약에 세금 감면을 하면 하반기 경제가 좀 좋아질까? 그랬더니 아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또 중국은 또 부양책 쓰면 잘 될 것 같니? 이런 분위기.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미국은 안 될 것 같아. 중국은 잘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미국은 이대로 당할 소냐? 과연 계속해서 밀리기만 할 거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과연 미국은 무슨 생각일 건가? 혹은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1776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때가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으로 독립했을 때고요. 이 독립했을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일종의 정신,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자유라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런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862년에 있었던 홈스테드 법이라는 겁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이 추진해서 유명해진 법인데요. 홈스테드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잠깐만,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홈스테드 법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법안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은 서부를 개척하는 데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동부에만 이렇게 너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자, 서부로 가자, 서부로 가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서부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았는지를 보면 홈스테드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목적은 일단 서부 개척이에요. 두 번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으면 이 법안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었냐면은, 일단 21세 이상이면서 모든 시민이거나 또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민자여도 시민이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미국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않은 사람이면 다 신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미국의 시민이 되려면 70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 좋은 시절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자격 조건이라고 해봐야 뭐 그냥 미국에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격이 별로 따로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필요해요. 5년 동안에 서부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살기만 하면, 투기하고 그런 목적으로 신청하지 말고 5년 동안 살기만 하면 혜택을 뭘 줬냐면요, 땅을 줬는데요. 땅을 얼마나 줬냐면 20만 평의 땅을 줬습니다. 잠깐만, 20만 평이면 도대체 이게 뭐 얼마나 되는 거야? 20만 평? 얼마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만 평이면은 대략 축구장 100개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을 그냥 줬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5년 동안 서부에 가가지고 살기만 하면 줬다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약 4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이 법안을 통해서 신청을 했고 서부에 가서 서부 개척을 성공해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디안이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다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홈스테드 법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홈스테드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민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주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민주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소수만 누리고 있던 특권을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까 소수만 가지고 있던 특권을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민주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요,
왕은 무슨 왕이야. 일반 국민에게 모든 권력을 나눠주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경제의 관점 혹은 투자의 관점에서도 소수 진짜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를 다수에게 열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민주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민주화라는 이 개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이용해서 서부 개척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바로 인간이 가진 이기심을 제도화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나는 내가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것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를 투자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여기 가서 땅을 축구장 100개 정도의 크기의 땅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미국은 이 서부 개척이라는 것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으로 돌아와 봅시다. 중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은 민주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과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선부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잠깐만, 원래 공동부유 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마윈 그거 찾아가가지고 그냥 혼내주고 그랬는데, 아, 이게 지금 딥시크 하는 거 보니까 선부론이 맞는 것 같아. 일단은 부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좀 나눠주는 게 낫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딥시크 이후로 시진핑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선부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으로나 제조업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끝판왕의 상황에서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의사결정을 하냐면요. 중국은 그래도 여전히 공산당이 우선입니다. 공산당이 결정하는 거죠. 문제가 됐다 그러면 공산당의 결정에 의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봤죠. 갑자기 공동부유로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산당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중국은 역시 공산당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신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법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자본이라는 기준이 있는가 하면 중국은 마지막엔 공산당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국보다 미국이 이런 부분에선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심을 활용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당시에 홈스테드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가서 다 개척할 때까지는 좋습니다. 개척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개척할 게 많으니까 정신없고 다 좋아요. 문제는 뭐냐? 다 개척이 끝났을 때인 거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이런 거죠. 미국의 문제는 결국 성장이 멈췄을 때입니다. 자, 성장이 멈추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기심을 발휘해서 내 걸 더 차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이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미국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이 개념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미국은 무엇인가 서부를 개척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전통적인 이코노미, 올드 이코노미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어떤 이코노미가 생겨났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경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신경제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신경제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것이 동부라면
새로운 것들, 디지털 세상에서의 세계를 탐험하고 개척하는 것, 이것을 빅테크가 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블랙락의 레디 핑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투자도 이제 투자의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디 핑크가 투자를 민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소수에게만 주어졌던 투자의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수에게 열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게 뭔 말이냐,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ETF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ETF가 없었을 때는요, 우리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ETF가 생겼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ETF인데 채권형 ETF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형 ETF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 기존에 이제 금융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채권은 채권 사면 되는 거를 뭐 채권형 ETF를 만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채권형 ETF가 만들어진 이후에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권을 사려면 100억씩은 있어야지 살 수 있었거든요. 100억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민주화되지 않았던 것이 채권 투자였다면, 이제는 채권형 ETF가 나오면서 여러분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작은 돈으로도 채권을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투자의 민주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못 사던 사람들도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투자할 수 있게 용이해지게 만들어준 비트코인 ETF 덕분에 투자가 민주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블랙락이 이야기하는 투자의 민주화는 무엇인가? 그러면 올드 이코노미에서 뉴 이코노미, 그리고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레디 핑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토큰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정말 수많은 투자 기회가들이 있는데, 뭐 68트릴리언 달러, 68조 달러의 투자 기회들을 민주화시킬 수 있다라고 블랙락 레디 핑크는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화돼서 디지털화돼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 토큰화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이고, 그 기회는 결국 옴스테드 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기심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미국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미국스러운 접근 방법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수세에 밀리고만 있는 미국 입장에서 과거에 건국 당시에 있었던 미국의 정신이, 민주화라는 정신이 어떻게 현대 시대에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1세기형 홈스테드 법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 거고 어디에 구현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